이번 시간에는 중화학공업화 선언 후 상공부의 조선산업 육성정책 추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중화학공업화 과정의 국가주도 조선산업 육성정책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와 달리 상공부가 이 두 조선소 건설을 참고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대대적인 조선소 건설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중화학공업화 정책하에 대대적인 조선산업 육성계획은 1973년 상공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3월에 작성 완료된 상공부의 육성계획은 장기 조선공업진흥계획이라는 이름이었고 부제는 대조선지역 설정안이 달렸습니다. 육성계획의 주요 내용은 표와 같이 1980년까지 1단계로 현대중공업급 대형조선소를 5개 건설하고 1985년까지는 2단계로 현대중공업의 1.5배에 달하는 150만 톤급 초대형 조선소 3개를 추가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25만 톤급 중형조선소 2개, 15,000톤급 원양어선 전문 조선소 2개가 1980년까지 건설되고 1985년까지는 중형조선소 2개가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었습니다. 아울러 계획에는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가 건설되는 거제도를 중심으로 고성을 포함하는 지역을 대충무조선지역이라고 하여 이들 신설조선소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조선기지로 지정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1단계 조선소 건설 기간에 전체 545만 톤의 시설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2단계 건설이 완료되는 1985년에는 920만 톤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연간 920만 톤의 조선시설 능력은 육성계획이 입안된 1973년 당시 세계 2위 조선국인 스웨덴의 250만 톤의 약 4배에 육박하는 거대한 능력이었고 1위 조선국인 일본의 전체 시설 능력 1,500만 톤에도 필적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방법은 물론 현대중공업 건설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민간이 주체가 되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체제였습니다. 73년 상공부 장기조선공업진흥계획에 의해 상정된 대형조선소 건설 계획은 이후 1973년까지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우선 상공부 계획이 나오기 전인 1972년 12월 이미 확정되었던 100만 톤급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 건설이 동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현대중공업 대한조선공사의 옥포조선소에 이은 제3의 대형조선소로 이병철 회장의 삼성그룹이 거제도 안정의 150만 평 부지에 동일한 100만 톤급 대규모 조선소를 건립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삼성그룹의 100만 톤급 대형 조선소 건설은 1973년 12월 대외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 이어 일본의 제2위 조선업체인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과 합작으로 조선소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설비는 내외자를 포함하여 1억 5천만 달러이고 조선소 완공은 1976년이었습니다. 원양어업회사인 고려원양도 거제도 죽도에 10만 톤급 원양어선 전문조선소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이 새롭게 제3도크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설 확장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계획대로 건설이 이루어지면 1단계 건설이 완료되는 1980년 전체 건조 능력은 약 600만 톤으로 1973년 장기 조선공업진흥계획의 545만 톤보다 오히려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시설 확장과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의 완공이 예정된 1975년에는 조선능력 150만 톤 체제가 구축되고 이듬해인 1976년에는 삼성의 안정조선소 및 고려원양의 죽도조선소 완공으로 260만 톤 체제가 구축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1970년대 중반까지 1차 시설 확장 계획이 완료되면 바로 2차 시설 확장 계획이 진행되는데 주로는 삼성과 고려원양의 양조선소의 확장을 토대로 600만 톤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규로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 기존 중소조선소들의 정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나날이 커져가는 선박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선소의 통합 확장이 요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공부는 자금 지원을 통하여 1973년부터 전국 18개 조선소의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통합 추진을 위해 정부는 산업 합리화 자금으로 총 16억 원을 책정하였고 1973년 말까지 총 이 중 44%인 7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대한, 조선, 안전조선의 3개 조선소가 합병하여 대동조선이 설립되었고 공흥산업, 경남산업, 극동조선이 합병하여 신경남조선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공부의 조선산업 육성계획의 핵심인 신규 대형조선소 설립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 이후 장기간의 조선산업 불황에 직면하여 거의 성과를 낼 수 없었습니다. 재벌기업 삼성이 일본 제2위의 조선업체 이시카와지마 하리마중공업과 합작으로 건설하려고 했던 100만 톤급 조선소 건설을 포기한 것은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조선산업은 가장 유망한 수출 전문 산업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 계기는 현대중공업의 탄생에 있었습니다. 이 성공 사례와 중화학공업화로의 정책적 전환이 결합하면서 국가는 전국의 해안을 비슷한 조선소로 채울 구상을 하였습니다. 1973년 3월에 발표된 상공부의 장기조선공업진흥계획이 그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0년쯤 지나면 당시 세계 최강의 조선국가인 일본에 필적할 수 있는 세계적 조선산업의 위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공부가 장기조선공업진흥계획을 입안했던 1973년은 1960년대 이후부터 지속되는 호황 속에서도 가장 절정을 이룬 해였습니다. 전년도인 1972년보다 세계 조선시장의 규모가 2.5배 커진 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공부가 이와 같은 무모해 보이는 계획을 입안한 것도 크게 이상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73년 가을부터 시작된 석유위기를 계기로 1980년대 말까지 이어지는 장기 불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한조선공사의 100만 톤급 조선소 건설은 막 공사를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상공부가 100만 톤급 내지 150만 톤급 매머드 조선소의 건설을 추진한 것은 모두 당시 조선산업의 세계적 호황을 주도하던 대형 유조선 건조 수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조선 시장이 석유위기를 계기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수출용 유조선 건조에 힘입어 외국 차관과 기술 도입에 의존하여 조선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근본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와 조선업계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